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 해요. 안녕하세요, 해운이다. 자, 오늘은 아마 국내에서는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레이저의 울트라북 라인업 레이저북 쿼츠 모델입니다. 제가 예전에 레이저북 13 모델을 리뷰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가져온 모델은 최근에 출시한 윈도우 11 운영체제가 기본 탑재된 모델이며 레이저 노트북 시리즈 중에서도 아주 유니크한 컬러, 바로 쿼츠 모델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핑크 색상이라는 거죠. 레이저의 쿼츠 색상은 핫핑크가 아닌 정말 연한 핑크 색상이라 은근 이 색상을 좋아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에 이 컬러가 적용이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실 텐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여드리고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레이저 블레이드 스튜디오 에디션 머큐리 컬러랑 비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저북 쿼츠 모델은 총 3가지 스펙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제가 가져온 모델은 4K 해상도의 터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모델이라 세부적인 스펙과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색감부터 감상해볼까요? 보통 핑크 색상이라고 하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레이저의 쿼츠 색상은 기존 다른 제품들의 쿼츠 색상을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 채도가 빠진 그리고 은은한 핑크 색상이라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과 각도에 따라서 오묘하게 실버 느낌도 살짝 나기도 하고요. 게다가 내부까지 전부 다 이렇게 쿼츠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 내부를 자세히 보면 터치패드랑 키보드 자판만 살짝 펄감이 들어가면서 외부보다는 조금 더 진한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레이저 노트북답게 하우징 마감은 CNC 가공된 풀 알루미늄, 양극 산화 처리된 쿼츠 마감 처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레이저북은 아쉽게도 레이저 로고 LED 기능은 빠졌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살짝 밝은 톤으로 유광 코팅 마감을 했습니다. 저도 머큐리 모델을 사용하고 있지만 확실히 이 부분은 아쉽긴 하더라고요. 머큐리 색상과 쿼츠 색상을 나란히 비교를 해보면 이런 차이입니다. 디스플레이는 13.4인치, 휴대성이 강조된 울트라북답게 상당히 작고 얇으면서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면 두께가 진짜 엄청 얇은데 15.15mm로 제가 가지고 있는 갤럭시 폴드 2보다도 얇습니다. 거기에 무게도 1.4kg이라 한 손으로도 그냥 쉽게 들 수 있는 무게며 가방에 넣어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무게입니다. 포트 구성은 전원 공급이 가능한 썬더볼트 4 2개, USB 3.1 Gen 1 타입 A 1개, 3.5mm 오디오 잭, HDMI 2.0, 마이크로 SD 슬롯이 있는데 풀사이즈 HDMI와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은 괜찮은 구성이나 USB 포트가 1개라서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장비를 연결할 경우에는 이런 멀티허브를 사용을 하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블루투스 5.1과 와이파이 6도 지원하고요. 그리고 전원 어댑터는 65W인데 어댑터 사이즈가 정말 작습니다. 확실히 휴대성이 강조된 모델이라 어댑터를 휴대하는 것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배터리는 55Wh인데 배터리 용량 자체는 큰 편은 아니지만 저전력 모델이고 인텔 에보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최대 14시간 사용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실사용 시간은 당연히 더 적겠지만 이 부분은 작업 환경, 화면 밝기에 따라서 다 다르다 보니 어느 정도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빠른 충전으로 30분 충전 시 4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럼 이번에는 제가 가져온 레이저북 쿼츠의 가장 큰 특징을 몇 가지 볼까요? 먼저 레이저북 시리즈는 힌지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레이저 노트북의 핵심, 완벽한 무게중심으로 하판이 들리지 않는 건 그대로 적용이 되었는데 보시면 상판이 하판을 살짝 들어올리는 구조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즉 상판 자체가 바닥을 지지해주는 지지대 역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닥이랑 닿는 부분은 스크래치가 생기지 않도록 별도의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 이런 구조 덕분에 하판의 공기 흐름을 좀 더 원활하게 해주고 각도가 살짝 올라가면서 타이핑 시 더 편한 구조로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연히 바닥에는 2개의 미끄럼방지 패드가 길게 배치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다만 상판과 하판이 빈틈없이 완벽하게 착 달라붙는 마그네틱 방식이라 쉽게 상판이 들리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그 덕분에 다른 노트북에 비해서 힘이 좀 더 들어가는 편이었고 홈 자체가 너무 얇다 보니 손가락을 넣어서 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손톱으로 열어야 그나마 열기 편했습니다. 이 홈을 좀 더 크게 했으면 훨씬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도 보면 보통 3면 제로 베젤에 하단은 베젤이 조금 있는 편인데 이 제품의 경우 4면이 전부 제로 베젤입니다. 4면이 모두 정말 얇죠? 거기에 16:9 비율이 아닌 16:10 비율로 세로 길이가 좀 더 길기 때문에 일반적인 웹서핑 또는 작업 시 더 넓은 화면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모델은 4K 해상도의 터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모델인데 보통 터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모델의 경우 반사가 심한 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레이저 블레이드 스튜디오 에디션도 올레드 디스플레이라
이런 식으로 반사가 매우 심한데 이 제품은 반사 방지 코팅 처리가 적용이 되어 반사가 확실히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그 차이는 체감적으로 확 느끼게 되고요. 게다가 코닝에 고릴라 글래스 6가 적용이 되어 디스플레이 표면의 스크래치나 강도도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상단에는 720p 웹캠이 탑재가 되어 윈도우 헬로 얼굴 인식 기능으로 아주 쉽게 잠금 해제가 가능하며 키보드 좌판 양쪽에는 스마트 앰프와 THX 공간 오디오를 지원하는 스피커가 2개 배치되어 있고 4개의 마이크까지 탑재가 되었습니다. 이건 실제로 들려드릴 테니 직접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웅입니다. 지금은 레이저북 쿼츠 모델로 녹음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웅입니다. 지금은 레이저북 쿼츠 모델로 녹음 중입니다. 터치패드는 레이저 블레이드 시리즈에 적용이 되었던 유리 글라스 터치패드가 적용이 되어 정말 부드러우면서 묵직한 느낌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고 눌렀을 때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아서 엄청 조용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멀티 제스처 기능도 그대로 다 사용이 가능했고요. 키보드 좌판은 사이즈가 작아진 만큼 확실히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방향키도 이렇게 작게 들어가 있고 엔터키도 작아졌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조금 적응하는 부분이 필요했습니다. 키감 자체는 다른 레이저 블레이드 시리즈와 동일한 수준이었고요. 적당히 구분감이 느껴지는 노트북 타건 느낌입니다. 또한 안티 고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키마다 개별 레이저 크로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중요한 스펙을 확인해볼까요? 일단 이 모델은 인텔 에보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인텔 에보 인증이란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인텔에서 제시한 고급 노트북 가이드라인 스펙에 따라서 제작한 노트북에 부여해주는 인증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부 스펙으로는 인텔 11세대 i7 1165G7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었고 윈도우 11 홈 정품이 기본 탑재된 모델입니다. 그래픽은 인텔 아이리스 Xe 내장 그래픽, 저장 공간은 삼성 M.2 SSD 1TB, 메모리는 듀얼 채널로 구성된 16기가가 탑재되었는데 온보드 방식의 메모리라 따로 추가나 확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디스크 읽기 쓰기 속도는 상당히 괜찮게 나왔고요. 디스플레이는 최대 178도의 넓은 시야각을 가지고 있으며 4K 해상도에 60Hz를 지원하며 개별 공정 색 보정이 들어간 터치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입니다. 터치 디스플레이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마 호불호가 있을 것 같지만 분명 필요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취향 차이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멀티터치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디스플레이 품질이 제가 측정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제가 측정했을 때 최대 밝기는 약 480칸델라, 색 영역은 sRGB 100%, DCI-P3 86%, NTSC 77%가 나왔는데 이 정도면 완전 정확한 색이 필요한 전문가용 수준의 스펙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충분히 괜찮은 품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벤치마크 수치는 빅벤치 5와 PC마크 10 이렇게 두 가지만 진행을 해봤는데 사실 수치보다는 실제 사용 시 체감 성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실사용 기준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내장 그래픽이 탑재된 만큼 고성능 게임은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이 노트북 자체가 게이밍 노트북이 아니라 휴대성이 강조된 일반적인 작업, 사무용 노트북입니다. 주사율도 60Hz고요. 그래서 최적화가 아주 잘된 그리고 가벼운 게임, 즉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 스타2 정도는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그 외 게임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4K 동영상 감상, 일반적인 웹서핑, 엑셀 워드 작업은 아주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한 수준이며 윈도우 11 홈 기본 탑재가 아주 매력적인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버그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리고 동영상 편집과 사진 편집까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포토샵은 4000픽셀 이미지 기준 버벅임 없이 편집이 가능한 수준이었고 프리미어 프로도 풀 HD 영상 기준 제가 평상시 작업하는 수준으로는 프록시 작업 없이 원활하게 가능했습니다. 뭐 완전 저렴한 노트북도 이런 부분들은 다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성능이 좋을수록 동시에 여러 작업을 해도 버벅거림 없이 작업이 가능하다는 부분, 그리고 전체적인 실행 속도, 작업 속도가 다르다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현재 영상 업로드 기준, 이 제품의 가격과 판매처를 아직 전달받지 못했지만 곧 국내 정발 예정이라고 하며 동일한 스펙의 레이저북 머큐리 버전 가격을 감안했을 때 아마 약 260만원대로 판매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은 확정이 되면 나중에 추후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K 해상도 터치가 아닌 풀 HD 해상도 터치로 구매를 하거나 터치가 빠진 디스플레이 구매 시 200만원대 아래로도 구매가 가능하니 레이저 노트북 중에서는 그나마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긴 배터리 사용 시간과 극강의 휴대성을 원하고 유니크한 쿼츠 색상과
극강의 빌드 퀄리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괜찮은 제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제품은 게이밍 노트북이 아닌 휴대성이 강조된 업무용 또는 작업용 노트북입니다. 목적에 맞게 구매를 하신다면 충분히 괜찮을 겁니다. 물론 레이저 감성이 들어가 스펙 대비 가격은 꽤 높은 편이지만.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